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북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를 함께 공부할 문명고등학교 교사 이찬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시험 치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이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확률과 통계는 기본적인 개념과 공식,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기본적인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확률과 통계가 어려운 이유는 마지막에 킬러 문항으로 문제의 상황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나누어서 중복됨 없이 그리고 빠짐없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도 어려운 문제는 주로 그런 유형으로 배치가 됐고 해서 여러분들 어려운 점을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여러분들 수능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함께 공부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번 정해진 문제죠.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2차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 전체 8제곱 중에서 x항을 2번 선택하면 됩니다. 따라서 8C2 그러면은 x항 루트 3x가 몇 번? 2번. 그럼 다른 항 1은 몇 번? 6번. 8번 중에서 루트 3x가 2번, 그럼 나머지는 6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8C2, 87에 56, 28 곱하기 계산하면 3x의 제곱. 따라서 28 곱하기 3, 84x제곱.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쉽죠? 네. 자, 24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 할 때 두 눈의 합이 10보다 작은 경우의 수는 그러면 여러분들 두 눈의 합이 10보다 작다? 그러면 뭐 있겠어요? 9, 8, 7, 6, 5, 4, 3, 2 근데 너무 많죠 생각보다. 그래서 역시나 24번 문제는 6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보다 작은 것의 6건이니까 10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좋겠다. 따라서 A 더하기 B가 10인 경우,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11인 경우,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12인 경우의 수를 같이 구해봅시다. 그러면 더해서 10이 되는 거 뭐 있습니까? 5, 5, 6, 4, 4, 6. 직접 세면 되죠. 세 가지. 더해서 11이 되면은 주사위니까 5, 6, 6, 5 두 개. 더해서 12가 되는 거 하나밖에 없죠. 6, 6. 그래서 6건의 경우의 수는 6이 되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야지 이제 정답이 되기 때문에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발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 그래서 구하는 정답은 30이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가능한 합은 최소 2고 최대 12죠. 최대 12. 그러면 합이 2일 때, 3일 때, 4, 5, 6, 7, 8, 9, 10, 11, 12. 그럼 이때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냐? 합이 2가 되려면 1밖에 없어요. 1과 1, 그래서 한 가지. 합이 3이 되려면 1, 2와 2, 1, 두 가지. 합이 4가 되려면 1, 3, 2, 2, 3, 1 해서 세 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1, 2, 3, 4, 5, 6, 5, 4, 3, 2, 1.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상수가 분포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가능한 경우의 수는 3, 2, 1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네. 25번. 어느 지역의 올해 여름철 초미세먼지의 1일 평균 농도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평균 농도를 확률 변수 x라고 할까요? x. 그러면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표본의 크기가 25이죠. 여기 25일을 이미 추출했다고 했으니까 표본의 크기는 25로 보고 이때 얻은 표본 평균 x바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 평균을 포함할 수 있는 어떤 신뢰 구간을 하나 찾을 수 있겠다. 그 신뢰 구간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식을 좀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암기해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신뢰 구간 구하는 공식은 좀 알고 있어야 해당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됩니까? x바를 기준으로 어떤 값을 더하고 뺐을 때 그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이때 이 값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곱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자, 95% 신뢰 구간이면 95%를 포함하는 경계 지점이 1.96, 따라서 K 값은 1.96 곱하기 N 값이 25니까 5분의 시그마. 그래서 X바에서 얘를 뺀 것이 지금 얼마라는 얘기냐면 34.416이고, 그 다음에 X바를 기준으로 1.96 곱하기 루트 25분의 시그마를 더한 것이 얼마냐면 35.984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나 미지수가 2개, 식이 2개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을 계산하면 X바와 시그마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할까요? 두 식을? 더하면 이 항이 소거되고 X바가 2개, 따라서 2X바가 얼마냐면, 아이고 더해봅시다. 같이 얼마입니까? 6, 4, 0, 0, 1 올라가니까 4 올라갔으니까 70.4 70.4.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누면 X바는 얼마? X바는 35.2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끝났죠. 이제 시그마를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X바 값을 아무데나 대입을 하고 이제 이 항에서 정리하면 시그마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대입을 하면 우변으로 이항하겠죠. 약분도 할 수 있습니다. 5랑 1.96을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5, 3, 15, 5, 9, 45, 2가 남으니까 392 맞습니까? 0.392 시그마가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35.984에서 35.2를 빼게 되니까 얼마죠? 0.784가 됩니다. 됩니까? 혹시 나눠집니까? 네, 2배 하면은 784 되죠. 392에다가 2배 하면은 4, 8 이렇게 7 맞죠? 따라서 시그마가 2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더하는 거니까 35.2와 2를 더해서 37.2.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26번. 자, 그림과 같이 5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고 빨간색과 보라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7가지 색 중에서 7개의 색 중에서 5개를 선택한 다음 색칠한다. 이때 빨간색과 보라색이 칠해진 두 정사각형이 이웃할 확률은, 빨간색과 보라색이 이웃해야 된답니다. 네, 읽어보시면 빨간색과 보라색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변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과 보라색이 아마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빨간색과 보라색, 아니면 아래쪽 또는 오른쪽 또는 왼쪽, 이렇게. 다른 케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단서죠. 회전에서 일치하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원순열 문제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확률이니까 우선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해 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우선 7개 중에서 5개를 택한다 했으니까 7개 중에서 5개를 택하면 됩니다. 배열 안 했습니다. 선택만 하시고, 그 다음에 5개를 택했으면은 그 중에서 가운데 색칠할 경우의 수를 먼저 고려해 줍니다. 가운데를 고정하는 순간 나머지는 회전에서 똑같기 때문에 원순열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5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그리고 나머지 4개 남았죠. 4개를 원형으로 배치하는 거니까 4개를 원순열로 계산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어렵지 않게 구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뭐냐면 빨간색과 보라색이 이웃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5개를 선택하는데 빨간색과 보라색을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3개만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고, 그러면 빨간색과 보라색을 포함하여 5개를 선택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빨간색과 보라색이 이웃해서 배치하기 위해서는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 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치는 돌려서 똑같기 때문에 모두 한 가지로 취급될 수 있죠. 그래서 1이 될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배치를 했다. 그럼 빨간색, 보라색, 보라색, 빨간색 두 가지의 색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를 또 곱해줘야 됩니다. 빨간색과 보라색이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남은 세 개는 배치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미 여기에 색깔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원순열이 아니라 고정된 일반 순열로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배열하면 되기 때문에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됩니다. 선택은 아까 했어요. 아까 했고 이제 그것을 배치한다 생각해주면 됩니다. 확률이니까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 계산하면 답이 어떻게 됩니까? 약분하고 7C5는 7C2, 76에 21 곱하기 5 분의 5C3은 5C2니까 10 곱하기 누구 남습니까? 2. 그래서 5랑 12랑 약분하니까 정답은 21분의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1분의 4. 정답 있습니까? 네, 4번입니다. 4번. 이해됐죠? 네. 27번입니다. 숫자 1, 2, 3이 적혀있는 검은 공 3개, 숫자 3, 4, 5, 7이 적혀있는 흰 공 4개가 있다. 왜 하필 3, 4, 5, 7일까요? 6은 어디에 빼먹은 거지? 어쨌든 자, 임의로 두 개를 선택했을 때 두 수의 곱이 105의 약수. 여러분들 105의 약수 보는 순간에 좀 힘이 빠지죠. 근데 좀 그래도 105의 약수니까 어떤 인수들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되죠. 그래서 뭐 5의 배수니까 그럼 21, 3 곱하기 7. 따라서 105라는 숫자는 3 곱하기 5 곱하기 7로 소인수분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결론은 3, 5, 7. 근데 잘 보면 1이 있기 때문에 물론 1은 소인수분해 결과에 쓰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1을 이렇게 쓰면은 결론적으로 1, 3, 5, 7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하필 또 꺼낸 두 개의 공이 같은 색일 확률은 조건부 확률 맞죠? 1대. 그래서 이거일 때 그럼 꺼낸 두 개의 공이 같은 색일 수도 있지만 다른 색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색깔별로 이거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자. 자, 무슨 얘기냐? 자, 흰색 공이 뭐 있냐면 3, 4, 5, 7이 있고 맞죠? 그 다음에 검은색 공이 뭐 있냐면 1, 2, 3이 있어요. 1, 2, 3. 그러면 이 중에서 105의 약수가 되기 위해서는 1, 3, 5, 7이니까 1, 3, 5, 7, 4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를 제거하겠습니다. 역시나 1, 3, 5, 7만 있어야 되니까 2를 제거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러면 결론 3, 5, 7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문제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렇죠? 네. 검은 거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또 있겠죠? 또 어떻게? 흰 거에서 한 개, 그리고 검은 거에서 한 개를 선택해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개 중에서 2개 선택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3개 중에서 2개니까 3C2. 맞죠? 3C2. 자, 3개 중에서 1개니까 3C1. 그리고 2개 중에서 1개니까 2C1. 여기서만 2개니까 2개 중에서 2개니까 2C2.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3, 얘는 6, 여기는 1. 그래서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는 10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때 두 개의 공의 색깔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경우는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같은 거는 3, 그 다음에 1. 그래서 3과 1을 더해서 10분의 4를 계산을 했는데 이런 선생님 답이 없어. 칠판에. 답이 없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풀다가 답을 내렸는데 답이 보기 없을 때 밀려오는 그 불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흥분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조건을 놓쳤는지 또는 또 오히려 내가 중복해서 카운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한번 틀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어디가 틀렸냐면 아무래도 이거는 명백하거든. 3, 5, 7 중에서 2개면 무조건 105 약수되고 1, 3 중에서 2개면 105의 약수가 되고 근데 3, 5, 7 중에서 하나
1,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도 105의 약수가 되겠냐? 좀 의심이 되죠. 1, 3 되고 1, 5 되고 1, 7 되고 3, 3, 5, 3, 3. 세상에 3과 3을 선택하면 9인데 9는 요 인수에 없죠. 아,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역시나 마지막 3점짜리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3, 5는 되고 3, 7 되니까 3, 3, 1 경우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을 빼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0이 아니라 1을 빼야 되니까 실제로는 9개 중에 4개니까 정답은 9분의 4로 답을 채택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기억했다가 내가 무엇을 놓쳤고 뭐를 잘 카운팅을 못했는지 또는 무엇을 더 내가 중복해서 카운팅을 했는지를 잘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세는 이런 전략적인 사고나 이런 방법 테크닉이 더 좀 정교해지고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28번입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자, 그러면 우선 표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은 여기 평균이 지금 m이라고는 했지만 이 대소관계라든가 이런 어떤 두 확률 사이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화를 하면 그래도 어떤 특징을 우리가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표준화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자, 표준화면은 표준화 확률 변수 z로 바뀌고 그 다음에 공식 기억나죠? 시그마분의 별량 빼기 평균. 그럼 시그마가 시그마고 별량이 0이죠. 그럼 별량 빼기 평균 m. 그래서 이 확률이 요 2차 방정식의 하나의 실근이 됩니다. 정리 한번 더 할까요? P, Z,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고, 자, 두 번째 P 그러면은 X, 2M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역시나 여러분들 표준화를 해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분의 별량 빼기 평균이니까 역시나 예상대로 P, Z는 어떻게 되죠? 시그마분의 M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아, 그럼 역시나 두 개의 경계 지점이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한번 그림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곡선 이렇게 그리시고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가운데 값은 제로. 그 다음에 하나의 값은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 여기 있고 좌우 대칭이니까 시그마분의 m은 오른쪽에 있어요. 시그마분의 m은 오른쪽에 있고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하나의 근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분의 m보다 작은 확률 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좀 약간 크게 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가 요 두 번째 실근이 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대칭성을 이용하면 여러분들 보입니까 이제? 보여야 되는데 요 노란색 부분을 대칭을 시키면 오른쪽이랑 똑같기 때문에 결론은 빨간색 영역과 노란색 영역의 합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를 편의상 우리 K라고 할까요? K? 문제에 K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합쳐서 1이 돼야 되니까 다른 하나의 실근은 1 빼기 K로 둘 수 있고 그럼 여러분들 A와 B랑 관련 있는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B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더하면 1.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냅니다. 됩니까? 그럼 우리가 찾는 게 A, B의 최소값이거든 지금. A, B의 최소값. 그러면 A, B의 최소값은 한마디로 마이너스 B의 최소값이 될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B는 뭐냐면 B는 두 실근의 곱이기 때문에 K와 1 빼기 K를 곱한 겁니다. 그럼 K와 1 빼기 K를 곱한 게 B니까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이 값은 K에 K 빼기 1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개 곱한 게 B니까 부호가 바뀌면 얘 하나만 뒤집어주면 되죠. 순서를 바꿔서. 됩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K에 대한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K의 최소값을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표준형으로 곱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K값이 어차피 양수긴 한데 요거 이차함수는 최소값을 극소해서 갔죠. 극소.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한다 치면은 2K 빼기 1이 0이니까 K값은 2분의 1에서 극소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K값은 확률이니까 2분의 1에서 정의가 되죠. 따라서 2분의 1일 때 최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소이자 최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하는 거는 이 값이니까 2분의 1을 여기에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생각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과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특정 확률을 구하는 문제들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29번 가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는 1, 2, 3, 4,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있고, 서로 다른 두 개의 부분 집합을 가지고 순서쌍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1학년 때 부분 집합 개수 구하는 문제 기억납니까? 부분 집합 원소가 5개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 개. 기억나죠? 네. 근데 이 32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선택을 또 하거든, 지금. 그럼 32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기 때문에 32, 근데 순서상은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앞뒤가 있기 때문에 32, P2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확률이기 때문에 P에 해당하는 값은 32, P2가 될 것 같습니다. 됩니까? 자, 이때 계속 봅시다. 와, 조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0이 아니고, 그러면은 두 집합의 교집합이 적어도 한 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또 홀수가 되어야 한다. 홀수. 그러면 어차피 5개니까 홀수가 되려면 1, 3, 5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나 전형적인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로 볼 수 있겠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1일 때, 3일 때, 5일 때로 나누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1번 갑니다. 1번.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로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인 경우를 각각 구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0이 아니니까 최소 1이죠. 최소 1이니까 그러면 이때 가능한 교집합의 원소 개수는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근데 합집합보다 교집합이 더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1보다 클 수 없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어. 그리고 합집합도 원소가 1개, 교집합도 원소가 1개이면 이 말인즉슨 두 집합 A, B는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지 교집합도 1개, 교집합의 원소도 1개, 합집합의 원소도 1개 이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서로 다른 2개의 집합 중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두 집합이 같으면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1번 케이스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 그래서 우리 2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2번. 자, 2번이면은, 자, 합집합의 원소 개수 3개니까, 가능한 교집합의 원소 개수는 또 몇 개가 가능할까? 최소 1개. 맞죠? 그 다음에 2개일 수도 있고, 최대 몇 개, 최대? 근데 역시나, 합집합도 원소가 3개, 교집합도 원소가 3개면, 두 집합이 또 같다는 얘기입니다. 두 집합이 같으면 문제의 가정의 모순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경우는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겠습니까? 네. 갑시다.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안 그려도 되는데, 전체 집합 U가 있고, 자, A,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다. 그럼 여러분들, 교집합의 원소가 1개니까, 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1개를 선택해야 돼. OC1. 5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됐고. 근데 합집합이 3개니까, 요 합집합에 들어갈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으니까 2개 남았죠, 2개. 그럼 4개 남은 것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고, 맞습니까? 그럼 이 두 원소에 대해서 각각 갈 수 있는 영역이 동그라미 1번 또는 동그라미 2번.
그러면은 원소 하나당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 나머지 원소 하나도 2.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가 된다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고, 그럼 나머지 선생님 나머지 원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밖에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배치하면 이 경우를 만족할 수 있겠다. 되겠습니까? 좀 더 합시다. 교집합이 2개니까 그럼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 그러면 여러분들 합집합의 원소가 3개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했죠 벌써. 그러면 하나 남았으니까 나머지 어떻게 되죠? 그럼 3개 남았죠.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이 하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2를 곱해주면 됩니다. 됩니까? 네. 그래서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5, 6에 30, 60, 120.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10 곱하기 3, 60. 근데 끝이 아니죠. 다 한 줄 알았습니다.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5인 경우를 우리 아직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자, 공간이 협상관계로 요 위로 와서 합시다.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가 5이면서 그러면 이제 가능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도 가능하고 2, 3, 4까지 가능합니다. 5는 안 됩니다. 합집합의 개수가 5고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5면 두 집합이 똑같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또 구해보면은 정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다 써줄까요, 여러분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인 경우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시작합시다.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 그럼 여러분들 합집합 5개인데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4개 남죠. 근데 4개가 각각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1 또는 2. 그럼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그래서 2의 4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됩니까? 자, 이번엔 2개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 그러면 여러분들 5개 중에서 교집합 2개 선택했으니까 3개 남죠. 그러면 3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니까 2, 2, 2. 그래서 이때는 2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됩니까? 자, 마찬가지로 얘는 5C3, 나머지 원소 2의 제곱. 자, 4개 선택 5C4, 나머지 원소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5 곱하기 16이니까 80. 얘는 10 곱하기 8이니까 80. 얼마죠? 10 곱하기 4니까 40. 5 곱하기 2니까 10.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법칙에 의해 이 숫자들을 더해보면 얼마입니까? 210, 330, 60, 390까지. 맞습니까? 390까지. 근데 확률이었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정답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390. 아까 전체 경우의 수 구했죠. 32 P2. 따라서 32 곱하기 31분의 390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약분해야 되겠죠. 서로소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네, 2로 해볼까요? 2. 그럼 16이 되고 2로 약분하면 2, 1은이 2, 9, 18, 2, 50. 맞습니까? 그러면 16 곱하기 31분의 195. 약분이 더 안 됩니까? 여러분들? 뭐 5도 안 되고 31 소수. 안 되죠. 16, 4, 2 안 됩니다. 예, 약분 다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얘를 계산해보면 여러분들 16 곱하기 30. 16, 48, 496. 496. 따라서 분자, 분모 496과 195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1, 9, 6. 691. 그래서 정답은 691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크죠. 네. 그래서 막상 문제 분류하는 것도 어렵고 케이스 나누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가능한 것들을 따지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케이스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중복됨 없이 그냥 누락됨 없이 이렇게 카운팅할 수 있고, 여러분들 참고로 해설지는 또 이와 또 다른 방법으로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설지 방법도 한번 참고하시고 그다음 이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상황에 맞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을 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네. 이외에 마지막 30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집합 X에 대하여 원소는 6개, 함수 중에서 fn보다 f의 n 플러스 2가
크거나 같고, 예, 그리고 F1, F2, F3의 곱이 6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조건이 다소 심플한 것 같지만 좀 이 문제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함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잘 한번 꼼꼼하게 한번 같이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만만한 건 요겁니다. 곱해서 6이다. 곱해서 6이 되려면 정해졌죠, 여러분들? 1, 2, 3, 4, 5, 6에서 곱해서 6이 되는 숫자를 선택하자면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116이죠, 116. 그럼 곱하면은 6이 될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1, 2, 3 있네. 1, 2, 3. 1, 2, 3. 1, 2, 3. 곱하면 6 맞죠? 또 있습니까? 또? 없어요. 6을 소인수분 내면 1, 2, 3, 6밖에 약수가 없기 때문에 곱해서 6이 되는 경우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케이스 분류 들어갈 수 있겠죠? 또? 1, 1, 6인 경우, 그 다음에 1, 2, 3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1, 2, 3 먼저 시작할까?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조건도 한번 생각해보고 갑시다. 자, 4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자, 대입해보면 1 넣어볼까? 그럼 F1 크거나 같다 F3. 자, 2를 대입하면 F2 크거나 같다 F4. 자, 여러분들 3을 대입하면 F3, 여기 F5가 되고 4를 대입하면 F4 크거나 같다 F6이 되죠. 여기 5고. 가만 보니까 F3이 중복되죠. 그러면 이어서 쓸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개를. 그렇지? F1보다는 F3이 크고 F3보다는 F5가 크거나 같고. 따라서 이 조건을 같이 합치면 이런 어떤 부등식의 관계를 얻을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F2, F4, F4, F6이니까 F6이 여기로 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어떤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다. 근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정의역의 원소 1, 3, 5에 대해서 대소관계가 만족되고 2, 4, 6에 대해서도 이렇게 함수가 증가하듯이 이렇게 증가함수가 되도록, 쉽게 말해서 홀수에 대해서도 증가, 짝수들에 대해서도 증가, 홀수 짝수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만족하면서 가능한 경우를 케이스 분류를 해가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만약에 1, 2, 3이다. 여러분들 1, 2, 3이다. 그러면 한번 우리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자, 1, 2, 3, 4, 5, 6이고 에서 1, 2, 3, 4, 5, 6. 자, 선택한 게 1, 2, 3. 근데 여기도 F1, 2, 3이니까 F1, 2, 3이 1, 2, 3으로 가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얘를 대응시켜야 되거든. 그럼 증가함수니까 단순하게 F1은 1, 뭐 F2는 2, F3은 3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 조건 만족시키죠. 되겠습니까? 또 다른 경우가 있을까? 또 다른 경우? 다른 경우?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 여러분들 1은 고정을 하고 이 두 개를 살짝 자리를 바꿔봐요. 이렇게. 그래도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죠. 왜냐면 1, 3에 대해서만 대소관계 만족하면 되고 2, 4, 6 짝수들은 따로, 홀수들은 따로. 얘도 가능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1이 1로 갈 때는 더 없죠, 이제. 자, 그럼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을까, 또? 자, 또 해봅시다, 또. 자, 1, 2, 3, 4, 5, 6. 6이죠. 자, 그 다음 여기도 1, 2, 3, 6. 이번에 1이 2로 갔다. 1이 2로 갔다? 그럼 여러분 3은 1로 갈 수 없죠. 이제 1과 3은 대소관계 정해져 있으니까 3은 무조건 3으로 가야 되고 2가 1로 가는 경우가 존재하겠다. 그러면 1이 2로 갔을 때는 요 경우밖에 없고 1이 3으로 가면은 안 되죠, 아예. 1이 3으로 가면 3은 1, 2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결론. 1, 2, 3인 경우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직접 생각해 보면서 얻을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나머지 4, 5, 6이 어디에 대응될 수 있는지를 직접 또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카운팅을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 1, 3, 5 보세요. 홀수들에 대해서. 항상 1, 3, 5에 대해서는 증가, 크거나 같다. 그럼 여러분 3이 3으로 갔기 때문에 5가 갈 수 있는 경우는 3, 4, 5, 6 중에서 한 개. 맞죠? 3, 4, 5, 6 중에서 3으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되고 5로 가도 되고 6으로 가도 되고. 그래서 5에 대한 경우의 수는 4.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짝수는 어떨까? 짝수 2, 4, 6. 자, 2가 2로 갔어. 그러면 여러분들 4, 6은 증가함수 돼야 되니까 2가 2로 갔으니까 4, 6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에 대해서 2, 3, 4, 5, 6 중에서 몇 개? 두 개를 선택하면 되죠. 2, 3, 4, 5, 6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5개 중에서 두 개, 잘 안 보입니까? 자, 5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데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 조합이겠죠. 순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순서대로 배열된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배 법칙을 적용하면 얼마입니까? 15, 60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6이니까. 맞죠? 네.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1, 3, 5. 3이 2로 갔으니까 5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수 5개 중에 하나, 5가지. 맞죠? 그러면 2, 4, 6은 2가 3으로 갔으니까 4, 6은 3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 중에서. 그럼 4개 중에서 2개 선택이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해서 놔두기만 하면 자동으로 대응이 되겠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4H이니까 5C2. 그래서 50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왔습니다. 자, 1, 3, 5, 3, 2, 3으로 5는 3, 4, 5, 6 중에서 하나. 3, 4, 5, 6 중에서 한 개. 그 다음에 2가 1로 가면 여러분 4와 6은 2가 대응된 숫자보다 크거나 같으면 1, 2, 3, 4, 5, 6이 다 돼요. 2가 1로 갔으니까. 그럼 6개 중에서 대응시킬 2개를 선택만 하면 되니까 6H2가 되어서 얘를 계산하면은 7C니까 21, 4, 8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번에 대한 경우의 수는 3가지 60 더하기 50 더하기 84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거의 다 왔으니까 여러분들 공간 부족해서 좀 잘 써주려고 했는데 2번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1, 2, 3 했고 마지막 케이스로 116 가겠습니다. 116. 자, 116. 자, 116. 자, 가능한 경우를 따져보면 됩니다. 또 가능한 경우를 따질 건데 자, 여러분들 자,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 자, 116. 1, 2, 3이 116으로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은 크기 순대로 1은 1로, 1 두 번이니까 2도 1로, 3은 6으로. 됐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만족하고 또 가능한 게 있을까? 또 가능한 게? 뭐가 또 가능할까? 여러분들. 1, 2, 3, 4, 5, 6 여기도 1, 2, 3, 4, 5, 6 1이 1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1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네. 1이 6으로 갈 수는 없죠. 1이 6으로 갈 수 없고. 그러면 3이 6으로 가면은 뭐 3이 6으로 갈 수 없어요. 1로 가야 되니까. 1은 1로 가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럼 2가 1이 아니라 3이 1로 가면 되나? 3이 1로 가고 2가 6으로 가면 문제 조건 만족합니까? F1과 F3, F1과 F3 모두 1이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짝수는 상관없으니까.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 1이 1로 가는 거 크로스 됐고 1이 6으로 가면 안 된다 했죠. 끝났습니다. 이거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막상 생각해 보니까 크게 마지막 문제 치고는 가능한 경우가 크게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른 케이스가 없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계산해 보면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1, 3, 5에 대해서 아이고 3이 6으로 가면 5는 결정될 수밖에 없죠. 무조건 6으로 갈 수밖에 없죠.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5가 대응되는 경우의 수는 1이 되겠습니다. 1. 우리 위에 쓰면 이게 되겠죠. 1. 다음. 그러면 2, 4, 6은 2가 1로 가니까 2가 1로 가면 4, 6은 1보다 크거나 같은 수. 아,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뽑아주기만 하면 대응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입니까? 7C이니까 21 이렇게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 자, 1, 3이 1로 간다. 그럼 5는 갈 수 있는 곳이 뭐지? 3이 1로 가니까 5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다 되죠. 6가지. 맞아요? 6가지. 그러면 2, 4, 6은 선생님 2가 6으로 가는데 2가 6으로 가면은 4, 6도 당연히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4도 6으로 가고 6도 6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정입니다. 2가 6으로 가면 4, 6도 6으로 가야 되겠다. 됩니까?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6가지. 따라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다 더해볼까요? 한번 60, 50, 110에 84, 194. 194에다가 21, 6을 더하면 27입니까? 27? 그래서 얘를 더하면은 1. 1이니까 답은 221개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함수의 개수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좀 다소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에 대해서 직접 대입해보고 이렇게 간략하게 좀 나타내보고 그 다음에 가능한 곱해서 6이 되는 경우를 찾은 다음에 또 일일이 이렇게 대응을 시켜보면서 가능한 함수의 개수를 찾다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해당 문제도 해설지를 보시면 아마 케이스 분류가 약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를 좀 체계적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해설처럼 그렇게 좀 다소 좀 어렵게 작성이 돼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 이해했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 꼭 풀어보시고 그렇게 잘 정리하시고 실제 수능 시험장 가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목표하는 바, 희망하는 대학 꼭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